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 시간 이후서부터 여러분과 같이 컴퓨터력 능력 2급 실기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교육 강사 정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컴퓨터력 능력 2급 실기 시험은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처럼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어서 시험이 시행되게 됩니다. 저희가 엑셀을 이용해 주어서 전반적인 시험의 구성이 어땠는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서 시험을 보고 있는지, 각각의 배점 사항은 어땠는지, 또한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의 어디 내용이 좀 어려워지고 어디 내용이 좀 쉬워져서 어디에 강약을 좀 둬야 할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험 요령 사항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첫 번째 시간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기 위한 정상적인 시험 자격증의 명칭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과정이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학습자분들은 필기 시험을 합격하시고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자 하는 시험의 주체는 바로 여기죠.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이라는 곳이겠고요. 해당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회원 가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접수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접수가 가능한 것이니까 꼭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보고자 하는 시험은 상시검정을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상시검정은 대략 하루에 한 1일에 대략 한 4회에서 5회 정도의 시험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좀 자주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험의 전반적인 개요의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첫 번째 보시면 나와 있었습니다. 엑셀 버전은 2010 이상으로 시험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현재는 2010까지에 대한 버전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 시험 시간은 40분 동안 시험 볼 수가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험 배점은 100점 만점 중에서의 70점 이상이시면 합격할 수 있겠고요. 그 기준상으로서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항에서의 문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보시면요. 자, 내용에 보시면 전체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작업, 두 번째가 계산 작업, 세 번째가 분석 작업, 네 번째가 기타라고 해주어서요. 좀 더 세분화해 줬던 내용으로 본다면 기본 작업 내에서는 데이터 입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엑셀 시트에서의 데이터, 문자, 글자, 숫자 형태를 입력하시는 내용이 5점으로 배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미 입력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 형태를 뭐 글자 크기를 바꿔주세요. 셀 배경색을 다른 색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뭐 이런 사항에서의 셀 서식이라고 하겠죠. 이 문제가 하나에 2점씩 5문제 나왔던 10점 대점으로서의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문제는 뭐 조건부 서식입니다. 고급 필터입니다. 외부 데이터 불러오기, 뭐 셀 연결, 뭐 등등과 연관된 것들이 연관이 된 것을 한 가지만 선정해 주어서 5점의 배점으로 나오게 돼서 전체의 기본 작업은 전체 20점으로 배점이 할당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겠죠. 보기보다 어렵지 않게 시험 볼 수 있는 구성이 바로 이 기본 작업인 것인데 하나 주의할 사항은 조건부 서식이나 고급 필터 이 두 가지 중에서의 하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왔던 문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만 잘 선택해서 시험 잘 보시면요. 기본 작업의 20점은 아마 감점 당하실 일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계산 작업 요 녀석이 문제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함수를 이용해 주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이 계산 작업이겠습니다. 그리고 배점이 무려 100점 만점 중에서의 40점이라고 하는 배점이 할당이 되어져 있는 아주 큰 시험의 한 부분이겠죠. 이 계산 작업 문제는 함수를 이용해 주어서 풀 수 있는 문제의 수식으로 하나에 5개의 문제가 나오며 하나당 8점의 굉장히 큰 배점을 주고 있는 시험 문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40점에 대한 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함에 있어서 아마 컴활 2급 실기라는 과정에 함수 문제를 잘 풀었냐 못 풀었냐에 따라서 시험에서의 여러분들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라고 해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한 가지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향후 저희가 보고자 하는 이 수업 과정에서는요. 저는 교육 과정에 계산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함수를 가장 먼저 수업에 여러분들 넣어 주었습니다. 함수에 대한 사항이 잘 처리가 안 된다 한다면 기본 작업 내에서의 고급 필터 내지는 조건부 서식 등등 같은 곳에서의 함수식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교육에서의 순차에서는요. 계산 작업에서 나올 수 있는 함수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입니다. 이 분석은 바로 뭐냐? 입력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 형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볼 수 있고 요약을 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보기 위한 것인데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요. 부분합, 데이터 통합, 시나리오, 목표 값 찾기, 데이터표, 피벗 테이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 중에서의 두 가지가 선정이 되어서 하나당 10점의 배점을 주었습니다. 해서 두 문제가 10점씩 전체 20점의 배점으로 할당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저희는 알 수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기타 작업이랍니다. 자, 여기에 있는 사항은 전체 항상 매번 나왔던 시험 문제죠. 매크로를 만들어 주어서 실행까지 해주세요. 10점. 그 다음에 차트 만들어진 상태를 데이터를 범위를 바꿔주세요. 편집해 주세요라고 하는 문제에 10점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전체 기타 작업 또한도 20점에 대한 배점이 들어와 있는 것이겠죠. 자, 여기에서의 여러분들이 좀 이제 힘을 좀 실어줘야 될 강력에 대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자, 첫 번째 보시는 데이터 입력은요. 매번 나왔던 겁니다. 얘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만점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셀 서식 문제 또한도 만점 받으실 수밖에 없는 곳일 테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나오는 문제에서의 기타 작업에서의 매크로하고 차트 같은 경우도 매번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표시했던 네 가지 형태의 문제만 만점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점과 10점과 10점과 10점 전체가 35점에 대한 득점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 뜻이겠죠. 아까 설명했었을 때 저희의 시험에서의 합격은요. 70점 이상이 되어지는 분들에게 합격사항을 준답니다. 자, 35점의 기본적인 베이스 점수를 깔고 시험 본다고 하시면 나머지 35점 정도만 획득하시면 시험에서의 합격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35점은 주로 어디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것이냐? 가장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석 작업이죠. 분석 작업에서의 부분합, 통합, 시나리오, 목표값, 표, 피벗 테이블 등등인데 여기에 있는 사항은 크게 어려운 사항이 없어요. 이미 입력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 형태를 여러분들 메뉴에 의해 주어서 기능에 의해 주어서 바꿔주는 것이다 보니까 3번 작업에서의 분석 작업에서는 절대로 틀린 사항이 없이 실수 없이만 하시면 절대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20점을 득점을 했다 라고 하시면 남은 점수는 15점이 되겠죠. 15점은 어디서 얻어오시면 되겠습니까? 함수 문제 5개 중에서 2개만 맞춰주어도 16점의 득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합격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봄에 있어서의 100점 만점에서의 시험 성적을 잘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합격을 주는 것이 아니겠죠. 절대평가라고 하는 70점 이상에 대해서 모두 합격자를 주겠다라는 말 뜻은 무엇입니까? 해당되어지는 능력치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내용과 어려운 내용들을 구분을 지어서 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실수 없이 득점하고 오시면 합격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컴알 2급 시험이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세분화지어서 설명드린 것이에요. 단 한 가지 시험 보심에 있어서의 요령사항이 하나 있다면 첫 번째 보시는 데이터 입력. 요거는 타이핑이죠. 만에 하나 여러분들 시험자, 응시자 분들 중에서의 타이핑 속도가 늦었다. 전체 모든 작업을 다 했었을 때의 시간이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려가 되어져 있는데 이거 하나 입력을 넣어주는 게 10분이 넘어 걸린다. 이런 분들은요. 10분 동안에서의 타이핑을 했는데 5점밖에 얻어올 수가 없겠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겠습니다. 해서 오래 걸리는 작업들은 항상 순서대로 문제를 풀려 하지 마시고 제일 뒤로 가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 입력이 10분 이상 걸리는데 얘를 다 채워서 했었을 때 마지막에 자신 있게 득점할 수 있는 매크로와 차트에 대한 내용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라고 하시면은 더 큰일 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작업은 제일 마지막에 뒤로 밀어서 풀어주어라. 이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의 요령사항이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바로 뭐냐면 함수 문제이겠죠. 5개의 문제를 풀다 보시면 분명히 잘 풀리는 문제가 있고요.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함수 문제를 아예 제일 뒤로 빼는 거죠. 그러면 작업된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제일 먼저 좀 시간상에서의 안배를 잘 해본다면 셀 서식을 1번, 그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있었던 나머지 문제가 2번, 그 다음에가 분석 작업 문제가 세 번째 3번, 그 다음에 매크로가 4번, 차트가 5번. 자, 얘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결정된 답을 골라오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가 많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뭘 풉니까? 함수 문제를 풀고 함수 문제를 끝까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끝나기 한 5분 전대에서부터는 못 푸는 문제는 포기하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 입력으로 5점 받아갖고 오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시험에 대해서의 합격을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시험을 보기 위한 커말 2급에서의 전반적인 구성 내용들과 개요에 대한 사항들, 요소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이에 이어서 보실 수 있는 뒤쪽에 보시면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제 기준 사항입니다. 요즘에 흔히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 NCS라고 하는 규정 사항과 접목을 시켜주었던 내용인데요. 저희의 실질적인 내용과는 조금 좀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 기준 사항이 이러합니다. 그 다음에 보실 사항이 바로 뭐냐 하면 이제 3페이지겠죠. 3페이지 내에서의 스프레드시트의 함수, 출제 범위라고 해서 이 또한도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시험단에서의 제시하고 있는 이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커말 2급 시험에서의 엑셀 함수는 이런 종류 나올 것입니다를 제시한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보시면은 빨강색의 밑줄 되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항들이 그동안에서의 한 번쯤, 두 번쯤은 나왔던 실제의 함수를 표기해 놓은 것이겠죠. 뒤에 제가 함수 설명 샀을 때 아마 이런 함수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3페이지 넘어서 목차를 지나가고요. 이제 첫 번째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계산 작업, 즉 함수와 연관된 사항에서의 수업을 진행합니다를 먼저 한다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엑셀에 대한 입문자가 조금 엑셀을 어려워하시던지 아직 한 번도 엑셀을 손대보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러분들 엑셀에서의 함수, 수식을 씀에 있어서의 몇 가지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서 수업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는요. 수식 입력 기초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먼저 수식을 입력해 주었다. 수식은 뭘까요? 연산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었을 때에 입력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 화면상에 보시면 수식 입력 창이라고 존재할 것입니다. 그쵸? 여기에다가 뿅 클릭해 주어서 수식을 입력해 주시던지 아니면 입력 셀을 더블 클릭한다. 입력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땅땅 눌러주면 여기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이겠죠? 곧바로 입력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력하는 내용이 일반 글자, 문자이냐 수학식이냐 두 가지를 구분짓기 위해서 수식을 입력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제일 앞에에 는자를 입력하시고 식을 적어주시면요. 여기에 있는 것은 그대로 문자를 화면상으로 출력해라 라는 말 뜻이 아니라 수학식, 연산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는자는 아니에요. 그 밖에 마이너스 기호나 플러스 기호를 찍어주고 시작해 주어도 수식으로 인식합니다만 저희는 전반적인 모두 는자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입력되어져 있는 값을 만약에 수정하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식 입력줄을 선택해 주시던지 해당 셀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해당 입력된 수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겠죠. 자, 이거에 대한 사항은 잠깐만 실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상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 아무 곳이나 셀 한 번 눌렀어요. 선택했었을 때에 여기 셀에다가 만약에 데이터의 값을 넣고 싶었다라고 하셨을 때는요. 어떻게 하신다 했었습니까? 더블 클릭을 누르시면 여기 안에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겠죠? 또는 내가 선택한 셀을 두신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요. 수식 입력줄이 보일 겁니다. 여기를 이용해 주어서 입력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바로 이제 이어서 다음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얘이겠죠? 자, 함수 마법사 선택인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엑셀에 대해서의 좀 내용을 알고 오신 분들은요. 수식을 입력하시기 위해서의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수 마법사는 입력할 수식을 좀 더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 중에 한 가지인 것인데 저는 향후 함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함수 마법사는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식을 입력했었을 때의 일반적인 뭐 하나 정도나 두 개 정도의 여러분들 함수가 복합적으로 이용되는 문제였다. 함수 마법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시험 문제는요. 하나, 두 개 정도의 함수 문제를 푸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에서의 복합적인 함수가 묶여있는 상태에서의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경우는 마법사 이용하시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겠죠. 해서 저는 향후에서의 수식과 함수와 연관된 수식을 적어줄 때는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적인 수식을 작성할 것입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오히려 훨씬 더 수정이나 잘못됐었을 때에 어디가 틀렸는지를 좀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법사는 쓰질 않을 계획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보실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셀,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의 값을 넣어주고 난 다음에 아래 끌기 했었을 때 나머지의 셀들을 자동적으로 값을 채워주세요 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상에 보시면요. 10, 30, 50, 70, 2, 4, 6, 80 나온 상태에서 뒤에 1번 셀에다가는 앞에 있는 10과 20을 더하기 한 값을 넣고자 한답니다. 하시면 뒤에 1번 셀의 수식을 10 더하기 20, 그렇죠? 수식을 넣을 땐 반드시 앞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는자 있어야 한다고요.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꽉 눌러주면은 답은 30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산식을 넣어버리면 이 뒤에 1번 셀 안에 있는 것은 오로지 10 더하기 20 한 가지의 기능밖에 할 수가 없겠죠. 엑셀은 이렇게 입력하신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씁니다. 엑셀은요. 자, 여기에 값을 넣어줄 때에는 는자를 찍어주고 10이라고 하는 값이 담겨있는 셀 주소 A의 1번 셀 안에 있는 거와 B의 1번 셀 안에 있는 것을 더하기 해라. 이렇게 셀 주소 형태로 입력을 넣어주겠죠. 해서 A의 1번 셀 안에 있던 10과 B의 1번 셀 안에 있던 20을 더하기 하세요. 답은 30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요. 만약에 차후에 A의 1번 셀 값이 10이 아니라 40으로 변경했다라고 하시면 자동적으로 40 더하기 20이었던 60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직접적인 숫자 입력이 아니라 셀 주소에 의해서 연산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의 D의 2번 셀은 뭘까요? A의 2 더하기 B의 2, 다음에 D의 3번 셀은 A의 3 더하기 B의 3, 다음 D의 4번 셀은 A의 4 더하기 B의 4, 이런 식으로 연산식을 넣어줘야 정상인 것인데 언제 이런 식을 다 넣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서의 식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간편 기능에서의 요 셀 보시면 선택했을 때 오른쪽 아래에 네모점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하시면 얇은 십자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이때에 눌러서 끌기 하시고 놓으시면요. 지금처럼 자동적인 연산이 이루어지는데 아래쪽으로 끌기 하시면 행번호가 1, 2, 3, 4, 5, 6으로 증가되겠죠. 이때에 입력된 셀 주소의 행번호인 뒤의 숫자도 같이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워지기가 쉽다. 이렇게 결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들 실습을 한번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그 예제 파일에 보시면요. 01번에 수식 입력 기초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있을 겁니다. 걔를 열어보시면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워크시트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안에서의 데이터 한번 입력을 넣어 볼까요? 자, 뒤에 1번 셀을 먼저 클릭해 봅니다. 그런 다음 뒤에 1번 셀 안에 입력해야 될 수식을 넣어보는 거죠. 수학식의 첫 번째는 는자를 찍는다 했었고요. 첫 번째 뭡니까? 마우스를 이용해 주어서 A의 1셀을 클릭, 그 다음에 더하기 기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B의 1번 셀을 클릭, 이런 식으로 식이 입력되는 거죠. 이렇게 식이 입력이 완료했다면 엔터를 눌러주어서 30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D에 2, D에 3, D에 4를 채워주고자 할 때는 다시 입력을 다 수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작은 네모점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하시면 얇은 십자 모양 변경이 되고요. 이때 눌러서 아래 채워 끌기를 하시면은 알아서 자, 첫 번째 식은 A의 1 플러스 B의 1이었습니다만 두 번째 D의 2를 누르시면 A의 2에서 B의 2, 그렇죠? 다시 D의 3번 셀을 누르시면은 A3에서 B3 이런 식으로 자동 변경이 되는 것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채우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겠죠.
참고적으로 이것 이후에 또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만에 하나 제가 여기다가 월요일이라고 입력을 넣었다 칠게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아래 채워 끌기를 이용해 주어서 끌기 하시면요. 알아서 요일을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G열에 보시면 이게 1교시라고 해보겠습니다. 숫자와 문자가 같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 끌기 하시면은 문자가 아닌 숫자가 1씩 증가하게 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날짜 한번 넣어볼까요? 2018년도 예를 들어서 10월 1일이었다. 날짜가 입력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자가 월 뒤에 있는 1이 1씩 증가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의 자동적인 입력, 즉 입력이 굉장히 편리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마지막 한 가지 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많이 쓰실 기능인데요. 숫자 1을 넣고 난 다음에 입력을 맞춰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작은 점 보이시겠죠? 그냥 끌기로 채우기 하시면 숫자가 복사가 됩니다. 1111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만약에 1, 2, 3, 4, 5, 6, 7이라고는 1씩 증가해주는 방법을 쓰겠다 하시면요. 오른쪽 아래 채우기 핸들에 놓으신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아래로 끌기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1씩 증가되는 모양도 볼 수 있겠죠. 흔히들 자주 쓰는 기능들의 엑셀 기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엑셀에서의 입력할 수 있는 기능들을 편리하게 쓰기 위한 기능으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